영업을 이제 양도한 양도인이 근처에 필라테스업을 다시 차린 건데 필라테스, 요가, 헬스를 같이 한 거예요. 그쪽 상대방 쪽에서 하는 말이 요가랑 헬스는 동종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종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쟁 관계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연주.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엄청 많이 진행하는 경업금지, 영업양도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상법 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에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소송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어떤 경우에 동종 영업이 문제가 되죠? 일단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 동종 영업이 문제된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필라테스업이 있었는데 필라테스업을 양도를 받은 다음에 영업을 이제 양도한 양도인이 근처에 필라테스업을 다시 차린 건데 필라테스만 한 게 아니라 필라테스, 요가, 헬스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더니 그쪽 상대방 쪽에서 하는 말이 필라테스는 동종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요가랑 헬스는 동종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만 못하게 하고 자기는 이제 요가랑 헬스까지는 하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헬스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요가도 할 수 없다. 왜냐면 필라테스랑 요가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묶여가지고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비슷한 동종업으로 봐야 된다 이걸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랑 요가가 진짜 동종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치열하게 대립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밥집을 영업 양도를 한 집이 있었는데 근처에 이제 오므라이스 집을 차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므라이스 집과 김밥집은 동종업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영업금지 가처분에 그 동종업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좀 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건 대법원 판례가 있냐 없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는 그러면 동종 영업을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종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로 예를 들면 경쟁 관계라고 해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동종업이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하급심 판례까지 저희가 가보면 대체 관계에 있으면은 그것도 동종업이다. 이런 식으로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네. 필라테스랑 요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필라테스 하던 사람인데 뭐 바로 옆에 요가 학원이 있으면 좀 좋아 보이면 요가로 바꿔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대체할 수 있다, 뭐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정말로 이게 동종업이냐 아니냐를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내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피자 파스타를 먹고 싶다 이러고 나갔는데 근처에 이제 피자 파스타 집을 파는 데가 있고요. 한 500m 근처에 또 피자 파스타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피자 파스타 집에서는 좀 아란치니라는 이탈리아 요리가 엄청 유명한 거예요. 이쪽은 이제 우리는 아란치니 전문점이니까 동종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란치니 전문점인지 아닌지는 잘 알지도 못하고 맞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오늘 알리오 올리오를 먹고 싶었는데 저쪽에서도 알리오 올리오를 파는 거예요. 이 가게랑 이 가게의 알리오 올리오의 맛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뭐 이 A라는 가게가 맛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가게가 맛있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경쟁 관계, 대체 관계인 거죠.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알리올리오 먹고 싶었는데 여기 문을 닫았으면 저쪽으로 가야지 라고 대체가 되면 그거는 동종업이다. 근데 내가 만약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먹고 싶었는데 저기 중국집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오늘 먹고 싶었던 그 알리올리오가 대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주장을 하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필라테스 요가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필라테스와 요가는 전혀 다른 운동이다. 뭐 기원이 다르고 필라테스는 기구를 어떤 기구를 써서 하는 운동이지만 요가는 사실 뭐 그런 기구를 쓰지 않고 막 이런 어떤 차이점들을 막 나열을 하는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사실 상법 41조가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영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영업을 방해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대체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체 관계에 있다는 거는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실질적인 기원이라든지 확실한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밝혀서 논문을 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동종업이 아니다 이런 거 의미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 순전히 내가 필라테스랑 요가를 비슷하게 받아들여서 필라테스 대신에 요가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필라테스 요가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좀 선택 가능계가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동종업으로 봐야 된다. 음식점이라고 쳐도 내가 뭐 먹고 싶었던 이 뭐 파스타를 다른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동종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오므라이스 집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메뉴가 겹치게 되면 사실상 이건 대체 관계로 봐야죠. 맞아. 그래서 그런 경우도 동종업으로 일단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판례 입장에서도 경쟁 관계나 대체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을 할 때 네. 주로 이제 고객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네. 고객의 입장에서. 아. 네. 저희 사무실에서 그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뭐 손해배상 소송 같은 이런 영업 양도 관련된 많은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동종 영업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법 41조에서 규정하는 동종 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